안녕하세요. 리오라 여성의원 김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윤가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선홍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일혜입니다. 오늘 주제 착상전 유전검사 PGT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 윤 원장님 PGT가 뭔지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PGT는 착상전 유전진단, 유전검사. 시험관하기 시술을 할 때 배아가 발생을 하면 배아의 일부를 떼어내서 유전검사를 보내고 정상 배아를 선별해서 이식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검사입니다. 그러면은 모든 시험 관하기 할 때 3일 배양이나 4일 배양도 가능한가요? 가능하긴 한데 최근에는 3일 배양일 때랑 그러니까 배반포 단계일 때랑 정확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배반포 단계까지 키워서 피부 검사를 보내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한 10년 전에는 3일째도 많이 PGT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옛날 방법인 PC라는 방법을 했었는데 그런 방법을 했을 때 정확도가 말씀하신 것처럼 떨어지고 또 모자이시즘이라는 걸 선별할 수 없다는 가장 큰 단점이 있어서 최근에는 이제 다 5일째까지 키워서 착상전 유전자 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얘기 나온 김에 이게 얼마나 정확한 검사인지 환자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텐데 박 원장님이 검사는 어느 정도 정확한지 믿을만한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이게 이제 정확도에 대한 연구는 좀 여러 연구들이 있는데 연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고 높은 경우는 한 96%, 97% 정도 이렇게 좀 차이가 나는 이유는 우리가 배아 전체의 염색체를 다 보는 게 아니라 검사하는 부분이 아기 부분이 아니라 태반이 되는 부분을 조금만 떼서 검사를 하기 때문에 아기가 되는 부분과 태반이 되는 부분의 염색체가 좀 다른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그런 이유 때문에 정확도가 100%가 나오진 않습니다. 이런 검사가 있고 정확도가 어느 정도 믿을만하고 이렇게 되긴 했지만 그렇다고 이걸 모든 환자분들한테 이렇게 권할 수는 없을 텐데 어떤 분들한테 주로 권하고 시행하시는지 한번 좀 말씀해 주실까요? 요새는 많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권하는 추세이긴 한데 일반적으로는 일반 시험 관하기를 해서 한 3번 또는 4번 정도 실패했다든지 아니면은 임신을 했던 분인데 2번, 3번 정도 유산이 됐다든지 두 분 중에 한 분이라도 이제 염색체 이상이 있다든지 아니면 이제 나이가 좀 이제 많아서 이제 40대 이상 넘어가는 분들은 배아 자체에 이상이 있을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적극적으로 좀 권하고 있습니다. 환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많이 이제 고려들을 하실 텐데 문제는 이렇게 해서 검사를 진행하고 임신 시도를 해도 이게 이제 100%가 되지 않고 안 되시는 분들이 있는 경우들이 생기기 때문에 PGT를 했는데도 왜 안 되는지 정확하게 왜 안 되는가에 대해서 답은 사실은 없긴 한데 임신이 되는 과정에서 단순히 배아 문제만 관여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궁의 환경이라든지 착상의 환경들 그런 것들이 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안 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배아가 정상이라고 나온 배아들도 사실은 100% 이제 태아가 될 부분을 검사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부정확한 결과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PGT를 시작하기 전에는 대부분이 이제 몇 번 임신이 안 됐다든지 유산이 됐던 분이기 때문에 반복 착상 실패 검사라든지 그리고 이제 습관성 유산 검사들을 먼저 다 진행을 한 후에 거기에 맞는 치료까지 병행을 하면서 대부분 PGT 정상 배아는 이식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또 자궁 환경 때문에 PGT 해서 통과배아가 나왔으면은 동결 이식으로 하기 때문에 한 주기 정도 쉬면서 자궁 내시경도 좀 적극적으로 하고 나서 이제 이식을 하는 추세입니다. 이제 설명드릴 때 환자분의 요인과 아기의 요인 두 가지 요인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착상이 실패하는 거는 배아, 아기가 염색체 이상이 있거나 문제가 있어서 착상이 안 되는 경우가 있고 엄마 쪽에 착상을 방해하는, 거부하는 그런 요인들 혹은 자궁의 문제 그런 쪽 문제 때문에 임신이 안 될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이제 PGT 검사를 해서 아기 쪽 문제를 다 해결하더라도 엄마 쪽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로 인해서 착상이 안 되는 일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을 드립니다. 착상전 유전검사라고는 하지만 또 종류가 조금 다르잖아요. 네. 그 PGT를 착상전 유전자 검사라고 하는데 이 PGT-A, 어뉴플로이드라고 염색체 숫자 이상의 이제 약자이고 PGT-SR이라고 해서 Structural Rearrangement라고 해서 구조 이상에 대한 부분을 검사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PGT-A는 엄마 아빠가 염색체 이상이 없는데 이제 PGT를 시행을 하는 경우고 PGT-SR은 이제 엄마나 아빠 중에 염색체의 구조 이상, 대부분은 이제 전자라고 해서 위치가 조금 바뀌어 있는 이상인데 엄마나 아빠는 정상 생활을 하고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갈 수 있지만 아기한테 전달될 때만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 환자분 케이스를 한 명 말씀드리면 그분은 이제 타병원에서 시험 관하기를 4번 실패하고 오셔서 착상 실패에 대해서는 검사를 다 하고 이제 진행을 하셨는데 이 부부의 염색체는 시행을 하지 않아서 저희 병원에 와서 이제 부부 염색체 검사를 했고 염색체 결과에서 염색체 하나의 위치가 바뀌어져 있는 염색체 전자가 관찰이 돼서
이 PGT SR이라는 걸 시행을 하셔서 여러 개의 배아에 대해서 PGT를 시행하는데 하나만 이제 정상이 나와서 그 배아를 이식을 해서 성공적으로 임신을 하고 졸업하셨던 케이스가 있습니다. 통과 비율은 어느 정도로 보시나요? 이게 이제 PGT를 시행을 했을 때 이제 상황에 따라 다르고 또 나이에 따라 다른데, 만약에 이제 엄마나 아빠 중에 이렇게 염색체 이상이 있는 경우는 부부의 나이가 젊더라도 정상 비율이 매우 낮다고 되어 있습니다. 20% 정도만 정상이 나온다고 되어 있고, 엄마 아빠의 염색체 이상이 없는 경우는 이제 나이에 따라서 비율의 차이가 큰데, 젊은 분 35세 미만은 보통 한 30% 정도에서 이상이 발견되고 35세에서 6세 정도에서는 한 30-40%, 30대 후반이 되면 절반 정도에서 이상이 있고, 그리고 40대가 넘어가면 이제 60-70%, 45세 가까이 되면 거의 한 90%에서 이상이 있다고 이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모자의 시점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서요. 또 이제 중간에 이제 모자의 시점, 이제 정상과 이제 비정상 염색이 섞여 있는 경우에, 제 환자도 아까 염색체 이상이 있어서 오셔서 PGT SR을 시행해서 본인 염색체, 남편분 염색체에서 이상이 있는 염색체가 아닌 한 염색체 모자의 시점이 있어서 그 배아는 한번 믿고 이식해보자 해서 이식을 했고 졸업까지 잘 했고 이제 또 둘째 날 오시더라고요. 부부가 염색체가 이상이 있어도 그것 외에 다른 염색체 모자이심이 있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염색체 번호에 따른 이제 중요도에 따른,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뭐 21번 염색체 더 있는 뭐 다운증후군이라든지 그런 염색체 이상이 있으면은 무조건 폐기 쪽을 권하고, 왜냐면 모자이심 배아도 결국은 이식을 하고 났을 때 정상으로 바뀔 수도 있지만은 안 바뀐 상태로도 임신이 돼버리는 경우, 특히나 이제 다운증후 같은 경우에는 양수 검사라든지 그런 거 할 때까지 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염색체 이상 모자이심면은 저는 다 폐기하는 추세고, 모자이심 비율에 따라서도 기준은 저도 뭐 한 40에서 50% 정도 모자이심까지는 이식을 좀 권하긴 하지만은 그 이상, 한 60% 이상 모자이심면은 저는 일단 이식을 권하지 않고 폐기 쪽을 권하고 있습니다. 여러 개 배아를 얻었다고 하더라도 일정 부분의 배아는 애초부터 정상인 배아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유산력이라든가 나이라든가 이제 이런 걸 감안해서 처음부터 PGT를 시행을 할 건지, 아니면 몇 개 배아가 잘 나오면 먼저 이식을 해보고 할 건지, 이제 이런 거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이게 이제 100% 신뢰할 수 있는 검사가 아직까지는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거를 어떤 분들에게 처음부터 권유해서 시행을 할 건가, 환자분들이 또 그런 것들을 알고 왔을 때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이건 나름의 가이드라인이 좀 있기는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40세가 넘는 분들인 경우에는 유산력이 없거나 하더라도 우선적으로 좀 권유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 제 환자 같은 경우에는 44살이셨는데 4번 정도 시행했는데 매번 시행할 때마다 1개에서 2개 정도씩의 배반포가 나왔는데 3번째까지는 다 비정상으로 나왔다가 마지막에 나왔던 거 하나가 돼서 그걸로 임신을 하고 졸업을 하신 분이 있거든요. 나이에 따라서 정상 배반포의 비율이 낮은 사람들에게는 저는 적극적으로 권유하는 것이, 임신을 유지하다가 혹시 계류유산이 되거나 혹은 안 되거나 하면서 생기는 그런 시간적인 지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환자분 입장에서는 되게 감당하기 어려운 트라우마가 되기도 하고, 또 시술 과정에서 어떤 자궁 내 문제라든가 이런 걸 유발하는 경우들도 있어서, 저는 마음속 기준에서는 만 나이 40세가 넘으신 분들에게는 조금 적극적으로 권유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나이가 많은데 오일 배양이 잘 안 나온 분한테는 어떻게? 네, 이제 그게 제일 문제죠. 아까 윤 원장님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예전에는 3일 배아에서도 검사를 진행을 하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거의 그렇게 하지 않고 난소 기능이 떨어져 있거나 또 나이가 많은데 난소 기능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안 나오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분들에게는 비용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부담, 매번 할 때마다 정상 배아가 없어서 이식을 못 해보는 거에 대한 부담,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딱 이거가 트리트먼트 오브 초이스다 라고 말을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이제 3일이든 4일이든 뭐 신선 이식이라든가 이런 것도 고려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앞에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반복적인 착상 실패가 있다든지 반복 유산이 있을 때 당연히 검사를 권하게 되고, 처음 사이클부터 권하게 되는 경우가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40세 이상의 고령의 임신을 계획하는 경우인데, 조금 다른 거는 사실은 이 PGT 검사가 우리가 항상 비용 대비 효과를 고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만약에 많은 배아가 얻어지는 환자라면 선별을 해서 그걸 다 넣는 시간을 아낄 수 있는 효과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많이 나오는
나오는 분들은 검사를 보내는 게 굉장히 유의미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1개, 2개씩 배아가 좀 적게 얻어지는 분들은 사실은 이식을 한번 하고 나면은 물론 유산도 고려를 하긴 해야겠지만 비용 대비 효과 면에서는 크게 적절한 상황은 아닌 것 같아서 난소 저하가 심하신 분들한테 언급은 드리긴 하지만 처음부터 강력하게 권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방금 윤 원장님이 비용 대비 효과를 얘기하셨는데 항상 PGT 시작을 할 때 비용이라든지 시간을 생각하면은 윤 원장님 생각처럼 PGT를 하는 게 전 맞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이식을 하면 안 될 배아를 미리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 배아들을 이식을 하면서 쓰는 시간, 비용, 그리고 또 혹시 안 됐을 때 아니면 유산에서 뭐 받는 스트레스라든지 그런 걸 생각하면은 PGT 비용이 더 낫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환자분들 대부분 거기에 수긍하시고 그리고 또 요새는 PGT를 좀 많이 알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냥 처음부터 본인이 원하신다고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서 그런 분들한테는 저도 그러면은 좋다. 바로 시작하자. 뭐 한두 번 해보고 PGT 합시다가 아니라 원하시는 분들이면은 오히려 더 시간을 더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다. 뭐 이전에 유산력이라든지 그런 거 없는 분인데도 알고 오시는 분들이면은 원하시는 분들은 그냥 바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최근에 한 명이 바로 시작을 해봤는데 5개 배가 아니라 검사를 해봤더니 홍화배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도 이번에 처음부터 하길 잘했다. 안 했으면은 5개 배가 만들어졌으니까 그거 이식하면서 쓰는 시간하고 비용 생각하면은 오히려 지금 더 빨리 다음 단계로 넘어갔기 때문에 환자분 굉장히 좀 만족해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뭐 그 기준에 대해서 뭐 반복 착상 실패, 습관성 유산, 그다음에 나이가 많은 분, 뭐 부부 중에 한 분의 염색체 이상이 있는 경우, 한 적극 권하는 경우가 있고 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는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고 착상 실패를 여러 번 했는데 난소 기능이 떨어져 있는 분한테는 말씀은 드리지만 적극 권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권하는 경우는 배아도 좀 여러 개 나오면서 오일배양이 나오고 임신은 시험 관하기를 해서 잘 되는데 유산이 여러 번 됐던 분, 이제 습관성 유산이 이제 같이 병행되어 있던 분한테 적극적으로 권하는 편입니다. 그 이유가 이제 임신이 돼서 처음에 아기가 이제 임신되는 걸 클 때까지 또 시간이 몇 주가 소요되고 습관성 유산이 되면 수술하고 회복하는 기간이 있고 그 유산으로 인한 정신적인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준비하는 기간, 회복하는 기간을 통하여서 시간이 상당히 많이 지나가거든요. 근데 이제 나이가 43세, 44세 이런 분들이 그런 식으로 한두 번에 이제 유산을 겪고 나면 시간이 1, 2년 지나서 뭐 44세, 45세가 넘어가면 그때는 이제 진짜 임신을 하기가 어려운 시기가 오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권합니다. 그래서 이게 PGT를 하는 게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꿔주지 못하지만 임신돼서 정상적으로 클 수 없는 아기를 아예 이제 이식을 안 하고 다음 사이클로 빨리 넘어가는 걸 통해서 임신에 도달하는 시간을 단축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이제 PGT에 대한 관심도 많아지고 아까 얘기 나온 것처럼 알고 오시는 분들도 많아지고 고령 임신이 많아지면서 임신이 늦어지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 분명한 거는 할 수 있으면 할 수 없는 사람들 난소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다던가 혹은 반드시 꼭 필요하지 않은 분들 나이가 젊은 사람은 처음부터 할 이유는 전혀 없는 거니까요. 그런 분들을 제외하고는 점차 이런 검사의 비율이라든가 비중이 좀 높아질 가능성은 좀 많아 보이죠? 네. 그러면서 당연히 이제 환자분들은 그 검사를 하면 조금 더 빨리 그런 시간이 좀 단축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오실 텐데 아까도 잠깐 얘기 나눴던 것처럼 아직까지의 기술로는 100%는 아니기 때문에 각자의 상태에 따라서 진료실에서 충분한 상담을 한 후에 검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좋겠다. 이게 오늘 얘기의 결론일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같이 모여서 좋은 정보를 드릴 수 있을 만한 내용들에 대해서 서로 얘기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추후에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